안녕하세요. 해커스에서 오픽을 가르치는 클라라입니다. 여러분, 이번 10월 오픽 총평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이 위에 뜬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최신 오픽 기출을 분석한 자료집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빨리 클릭해서 받으시고 그런 다음 저와 함께 하시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험에서는 1번부터 15번까지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왔는데요. 서베이 주제도 많이 나오고 돌발 주제도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1번 자기소개하기이고요. 2, 3, 4 자전거, 5, 6, 7 동네 및 이웃, 그리고 질문 난이도 재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8, 9 롤플레이가 나왔고요. 10, 11, 12 돌발 주제인 건강과 13, 14번에서는 서베이 주제인 요리하기와 15번에서는 시사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사 문제는 13, 14, 15번에 잘 나올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번에 어김없이 나왔는데 저는 다행히 한 문제밖에 안 나왔는데 여러분 13, 14, 15번에 이렇게 잘 나올 수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높은 난이도를 선택하면 선택할수록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는 거 또한 기억해 주세요. 또 여러분 오픽 총평을 fully 공부하는 방법은요. 최대치로 가져가시는 방법은 같이 함께 연습을 하시는 건데요. 그냥 보지 마시고 같이 연습하시면 훨씬 많이 느시니까요. 에바 면접관이 화면에 나오면 질문을 잘 들어주시고 답변을 핸드폰에 꼭 해보신 다음 그런 다음에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하시도록 할게요. 1번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start the interview now. Please tell me a little bit about yourself. 자, 답변 잘 하셨나요? 1번 문제는 무조건 자기소개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제로 잡아주시는 것이 맞고요. 자기소개하기는 사실은 여러분 아이스 브레이킹용이죠. 그래서 1번을 평가를 하나요? 안 하나요?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사실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는 에바 마음이고요. 면접관 마음이고 우리는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평가를 안 한다 하더라도 1번 문제의 단추를 잘 끼워 놓으면 confidence,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저희 학생들한테 1번 문제는 반드시 답변을 해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답변했는지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스토리라인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름 얘기하셨나요, 여러분? 나이는 얘기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요. 가족, 그리고 사는 곳, 또 성격, 취미, 미래 계획 이런 식으로 어떤 스토리라인을 짜가시면 좋은데요. 이렇게 항목을 많이 나누는 이유는 그래야지 할 말이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로 잡아주셔야 되고요. 자기소개하기는 뭔가 완벽하게 준비해야 하는 게 좋은데 그 이유가 뭐다? confidence, 자신감을 잡기 위해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기소개하기 그냥 스킵할게요. 하지 마시고 자기소개하기 꼭 연습해서 시험장에서도 반드시 해주세요. 자, 이런 거 말씀하실 때 가족 얘기하실 때도 여러분 I live with my family 라고 할 수 있지만 I live with my loving family members 이렇게 하시면 좀 더 근사하겠죠. 그래서 loving이란 단어 하나가 들어갔는데 훨씬 더 근사해진다. I live with my loving family members 이런 식으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조금 꾸며주는 거 넣어주시면 훨씬 더 근사해집니다. 또 취미 관련해서 표현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My number one hobby라고 하시면요. 내 1등 취미란 뜻입니다. My number one hobby라고 하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My number one hobby. 다시 한번요. My number one hobby. 하면은 1등 취미란 뜻이니까요. 이런 근사한 fancy expression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에 답변해 보시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반드시 답변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There are many different types of bicycles. Please describe your bicycle in detail. What does it look like? Where did you buy it? 자, 잘 답변하셨나요? 2번 문제는 자전거 관련 묘사인데요. 되게 핫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기를 서베이에서 선택하실 거라면 반드시 준비해 주셔야 되는 문제인데요. 자전거 묘사는 사물 묘사이죠. 그래서 과거에 언제 샀다 빼고는 과거에 언제 구매했다 빼고는 이거를 묘사하는 것은 다 현재 시제로 잡아주셔야 되는데요. 사물 자체에 대한 묘사를 하시는 것이고 사물 묘사는 자주 나오는 질문 항목입니다. 그래서 자전거 묘사에서도 나오고요. 아니면 자전거 타러 갈 때 무엇을 가져가나요? 이런 것도 사물 묘사에 해당되는 질문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답변하셨나요? 막상 되게 어려우셨을 텐데요. 기억하셔야 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오픽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고 할 수 있는 말이다.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요. 오픽에서 본인이 원하시는 말씀보다는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자전거 관련해서 얘기하실 때 특히나 자전거에 대해서 많이 하시는 학생분들은 기어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기어 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더 쉬운 것들로 말씀하시는 게 좋은데 예를 들면 색상 얼마나 쉽습니까? I love red and my bicycle is red. 쉽죠? 그리고 종류는 보통 되게 많이 하실수록 더 많은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간단하게 로드랑 마운틴 이런 것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로드랑 마운틴.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또한 가격 얘기하시는 것도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비싼 자전거다. expensive bike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구매했을 때 저렴했다. It was cheap when I bought it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할인받았다라는 표현을 쓰셔도 돼요. I got 50% discount. I got 50% discount 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또한 구매 장소와 구매 시기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데요.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 구매 장소나 구매 시기를 얘기하시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I bought it online. 그러니까 지금까지 현재 시로 쭉쭉 얘기하다가 이 구매 장소와 구매 시기 얘기하실 때는 I bought it online. I bought it last year. 이런 식으로 과거 시제를 맞춰주셔야 된다는 거. 오픽에서 중요한 평가 기준이 과거 시제이죠. 그래서 반드시 잘 지켜주셔야 되고요. It has 한 다음에 선생님, 액세서리 얘기는 저 하나도 안 했는데 무엇을 얘기하면 좋을까요? 좀 근사한 거 몇 개 알려드릴게요. It has lights for night riding. Lights for night riding 이라고 하시면 돼요. Lights for night riding. 밤에 타기 위한 거. Lights for night riding 하시면 되겠죠. Lights for night riding. 밤에 타기면 lights for night riding. 아니면 이런 것도 괜찮으세요, 여러분? Water bottle holder, cell phone holder.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어떻게 하셨나요? 마무리하기 전에 항상 많은 학생들이 멈춤이 생기세요. 포즈가 생깁니다. 포즈를 만들지 마시고 마무리 그냥 여러분 무조건 사랑한다고 하시면 돼요. I love my bicycle. I love my bicycle.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생각 안 나면 멈추지 마시고요. 무조건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다양한 이야기를 하시면 훨씬 더 할 말이 많아 보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것들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고 다시 한번 또 나중에 총평 다 들으신 다음에 다시 한번 복습 개념에서 녹음해 보시고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얼마큼 더 나아졌는지. 그럼 보통 두 번째 녹음할 때는 훨씬 더 나아집니다. 그럼 세 번째 녹음할 때는 훨씬 더 잘하시게 되겠죠. 자, 그러면 3번 문제 답변하시고 저 만나시도록 할게요. Cycling is a popular hobby. When and where do you enjoy riding your bicycle? With whom do you usually go? 답변 잘하셨나요?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질문형이 나왔습니다. Cycling is a popular hobby. When and where do you enjoy riding your bicycle? With whom do you usually go? 정말 중요한 유형인데요. 루틴, 경향 유형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어떤 육하 원칙을 묻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습관, 루틴, 경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When, where, with whom? 육하 원칙을 물었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사이클링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모든 서베이 항목과 또 돌발에서도 나올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돌발 주제 중 하나인 인터넷 서핑에서 얼마나 자주 인터넷 서핑을 하시나요? 어디서 하시나요? 어떤 웹사이트를 방문하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틴 경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질문에서 유절리라는 단어가 들리면 thank you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유절리라는 단어가 나오면 시제가 결정된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유절리가 나오면 현재 시제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요 이렇게 잡았어요. 무조건 주말에 간다. 어디로 간다? 무조건 한강공원으로 간다 라고 저는 잡았고요. 실제로 여러분이 어딜 가시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언제 간다? 주말에 간다. 무조건 어디로 간다? 한강공원으로 간다. 그럼 누구랑 간다고 할까요? 친구들과 간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가서 무엇을 하는가? 1번 I usually ride a bicycle
I usually ride a bicycle for an hour. 1시간 동안 자전거를 탑니다. 자, 이것만 말하면 너무 아쉬우니까 그런 다음에 and then I have chicken and beer and admire the view. admire the view 이라고 하면은 경치를 감상하다라는 뜻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admire the view. admire the view 하면은 경치를 감상하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면서 I love cycling 하셔도 되고요. I'm gonna go again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또 갈 예정이다 라고 하셔도 괜찮겠죠. 자, 만약에 하이킹에서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나는 하이킹을 주말에 간다. 어디로 간다? 남산공원으로 간다. 누구랑 가세요? 친구들과 가요. 가서 뭐 하시나요? 하이킹을 합니다. 아, 그런 다음에 and then I have chicken and beer and admire the view. I'm gonna go again this weekend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오픽은 하나당 하나씩 외우는 것이 아니고 큰 그림에서 질문 유형별로 잡아서 준비를 해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절리가 나와서 현재 시제이다 라는 포인트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When, where, with whom 이렇게 육하원칙을 물어보면 아하, 루틴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어떤 큰 그림에서 만능 템플릿을 짜서 그걸 가지고 적용하는 연습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질문 다시 또 답해 주세요. 화이팅입니다. You indicated in the survey that you enjoy cycling. Describe a memorable experience you have had while cycling. Who were you with? What happened? 자, 답변 잘하셨나요? 기억에 남는 경험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memorable experience 라는 단어가 질문에서 나오면 아, 기억에 남는 경험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전거를 탈 때 기억에 남는 경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사실 특별한 경험을 물어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평소에는 일어나지 않는 기억에 남는 특별한 경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되는데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로 잡아준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으면서 많은 학생들이 물어보시거든요. 선생님, 기억에 남는 경험은 몇 개를 외워가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이거는 한 번 이상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개 정도는 외워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저와 지금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답변 뭐 하셨나요? 여러분이 답변하신 그 만능으로 하셔도 되고요. 어떻게 만능인지 아냐면 본인이 답변하신 게 다른 주제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면 만능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사이클링에서밖에 적용이 안 된다. 그럼 그거는 만능이 아니니까요. 지금 이 만능으로 같이 공부해 주시면 돼요. 우리 보도록 할게요. I had an interesting experience when I was cycling at Hanweo Park 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다 라고 저는 답변을 했는데 I had an interesting experience. 같이 한번 해볼까요? Ready? Go. I had an interesting experience. 다시 한번요. I had an interesting experience. 이런 식으로 부분 빠르게 읽어주시고요. When I was cycling at Hanweo Park. 제가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탈 때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Ready? Go. When I was cycling at Hanweo Park. 그래서 이런 거 말씀하실 때에는 부분 빠르게 말씀하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I saw a beautiful woman walking her dog 이라고 했습니다. I saw a beautiful woman, 아름다운 여자를 봤어요. 그 여자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Walking her dog,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눈에 반했다라는 거죠. I fell in love, 사랑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I fell in love, 정말 중요한 단어죠, 여러분. 사랑에 빠졌다 영어로 뭐라고요? Fell in love, 다시 한번요. Fell in love. 첫눈에 우리가 사랑에 빠졌다도 첫눈에 사랑에 빠졌다 하면 더 이렇게 극적이잖아요. At first sight. At first sight 하면 첫눈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눈에 사랑에 빠지면 뭐 하고 싶으세요? 가서 말하고 싶잖아요. I wanted to 뭐뭐를 하고 싶었다라는 뜻이에요. 요 발음이 중요합니다. 좀 엄청 굴려주셔야 되는데요. T 발음이 안 나요. 그래서 원래 want는 want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과거 시제가 생기면 T가 사라지고 I wanted to 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I wanted to 다시 한번요. I wanted to 다시 한번요. I wanted to I wanted to go and talk to her 가서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When I approached her, 제가 다가갔을 때요. When I approached her, 제가 다가갔을 때요. I realized, 저는 깨달았어요. She was my first love, 첫사랑인 걸 깨달았어요. 10 years ago, 10년 전에요. She dumped me, 절 찾습니다. 저를 차다 라고 할 때 킥을 안 써요, 여러분. dump를 씁니다. 되게 슬픈 단어죠. A가
비를 차다 라고 할 때 dump, 킥이 아니고 dump라고 써주셔야 돼요. 같이 할게요. dump. 예를 들면 그가 저를 찼습니다 라고 하면 he dumped me. He dumped me 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10 years ago, 10년 전에 그녀가 저를 찾습니다. 당연히 말하기 싫겠죠. I didn't want to see her. 다시 가서 여러분 10년 전에 저를 찾던 사람한테 다시 가서 말 걸기 싫잖아요. I didn't want to see her because it was embarrassing. 창피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인생 단어가 나왔는데 여러분 창피한 순간이 많지 않으시나요? 저는 되게 이상하게 창피한 순간이 항상 있는데 it was embarrassing 하면 너무 창피하다라는 뜻이에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It was embarrassing. 다시 한번요. It was embarrassing. 너무너무 창피했다라는 거죠. So I walked the other way. 그래서 다른 길로 갔습니다. I walked the other way. 다른 길로 갔습니다. 저 스스로 생각했어요. I thought to myself. I thought to myself. She is still beautiful. 아직도 아름답다. 10년이 지났지만 이라는 건데요. 저는 시험장에서 이거를 다 남자로 바꿨어요. 그래서 I saw a handsome man walking his dog. I fell in love at first sight. I wanted to go and talk to him.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남자시라면 그대로 하시면 되고 여자시면 남자로 바꿔서 해주시면 되겠죠. 자, 복습해 볼까요? 창피하다 영어로 뭐예요? It was embarrassing. 또 우리 인생 단어 배웠죠, 여러분? 첫눈에 반했다 어떻게 말해요? Fell in love at first sight. 그가 나를 찾다니요. He dumped me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템플릿이니까요. 만약에 하이킹에서 물어봤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I had an interesting experience when I was hiking at Namsan Park.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항상 이렇게 만능을 잡아서 주제별로 바꿔서 하시면 시간이 단축됩니다. 그럼 전달력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나겠죠. 오픽은 전달력이 중요하니까요. 반드시 그렇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세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쯤 되면 여러분 느낌이 오셔야 됩니다. 다음 질문이 다른 주제가 시작되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다음 질문 답변해 보시고 저 만나시도록 할게요. You indicated in the survey that you live in an apartment. What is your neighborhood like? Where is it located? Please describe your neighborhood in detail. 여러분 답변 잘하셨나요? 이번에는 필수로 준비를 해가셔야 되는 동네가 나왔습니다. 사는 곳과 동네, 즉 집과 동네는 반드시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동네가 나왔습니다. What is your neighborhood like? 당신의 동네는 어떠한가요? 즉 이거는 장소 묘사를 물어봤다. 현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존하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해서 물어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제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얘기를 하셨어요? 동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막상 할 얘기가 많이 없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같이 볼 건데요. 우선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이 얘기를 하실 때는 My neighborhood is in Seoul 아니면 My neighborhood is in 부산 My neighborhood is in 한 다음에 본인의 도시를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in 광주, in 대구 이렇게 본인한테 맞는 걸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이 또 킬링 파트인데요. 여러분 무조건 분위기는 My neighborhood is very active and lively 라고 하시면 됩니다. My neighborhood is very active and lively. 활기차고 활발하다. 활발하고 활기차다 라는 뜻인데요. 자, 여러분이 자주 가는 공원은 분위기가 어때요? My favorite park is active and lively. 여러분이 자주 가는 식당은 분위기가 어때요? My favorite restaurant is active and lively. 무조건 분위기는 어때요? active and lively. 이렇게 분위기 관련해서도 만능으로 잡아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저는 여러분 사실 제가 사는 동네를 알려드릴게요. 저는 사실 I work 24/7. I work 24/7. 24/7은 24시간 7일 내내란 뜻입니다. 저는 항상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고백하자면 전 해커스에 살고 있습니다. 해커스 안이 제가 사는 곳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해커스가 제 동네예요. 여기 살면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좋은 점은 접근성이 편리합니다. 근처에 카페가 많아서 접근성이 편리한데요. 접근성이 편리하다는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되냐면 I have easy access to 아니면 이것도 괜찮으세요. It's close to It's close to
It's close to many restaurants.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고요. I have easy access to 라는 표현을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and 해커 삶의 좋은 점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It has a good transportation system. 좋은 교통 시스템이 있습니다. 사실 잘 나가진 못하지만 그래도 또 좋은 교통 시스템이 있으면 좋으니까요. Has a good transportation system.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항상 뭔가 컴퓨터와 있고 나가서 별로 밥을 먹지 않거든요. 그래서 음식 배달을 항상 시켜 먹습니다. 그래서 another good thing about living here is using food delivery system. Food delivery system. I can order food. 근데 보통 배달이 comes within an hour. 1시간 안에 다 배달되잖아요. 요즘은 진짜 맛도 너무너무 맛있잖아요. And it tastes good.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마무리 생각 안 나면 I love my neighborhood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답변하신 거 한번 들어보시고 여기서 원하시는 거를 이렇게 쏙쏙 뽑아서 본인 걸로 같이 넣어주시면 되는 건데요. 내가 아직 분위기 얘기를 안 했다. 그럼 분위기 얘기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분위기는 앞으로 무조건 어때요? Active and lively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우리 동네가 편의점과 가까워서 너무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It's close to a convenience store 하시면 되겠죠. Or I have easy access to a convenience store 하시면 되고요. 우리 집이 교통 시스템과 되게 좋다. 우리 동네가 교통 시스템이 되게 좋다 하면은 has a good transportation system. 음식 배달을 시켜 먹을 수 있다. 여기서 원하는 걸 쏙쏙 뽑아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입 밖으로 꺼내서 다시 한번 연습해 보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보통 이쯤 되면 지쳐서 이제는 그냥 지쳤으니까 에바에 대한 질문에는 그냥 난 답변을 핸드폰에 안 해보고 그냥 영상만 봐야지 라고 하시는데요. 가능하시면 끝까지 15문제 다 실전 연습이므로 답변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질문 에바가 나올 터이니 에바 질문을 들어주시고 핸드폰에 녹음해 주세요. I want you to talk about your neighbors. Do you see them often? What do you do when you meet your neighbors? Please give me a detailed description. 답변 잘 하셨나요? 이번에는 동네 말고 이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LC 들으실 때 about가 됐다음에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계신가요? 지난 총평에서 알려드렸는데 about이나 됐다음에 LC를 들어주시면 키워드가 더 잘 잡힐 것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주 보시나요? 이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인물묘사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이웃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되게 편해지는데요. 이 이웃과 공원도 같이 가시면 되고요. 하이킹도 같이 가시면 되고요. 카페도 같이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웃, 인물묘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저기다 적용해 주시면 되는데 과거에 있었던 일 빼고는요. 인물 묘사를 하실 때 반드시 현재 시로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현존하는 사람이니까요. 물론 이 사람과 언제 만났다라는 얘기할 때는 과거 시제지만 그 외 이 사람을 설명할 때는 현재 시제인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여러분 답변하신 것과 이번엔 스크립으로 같이 공부하면서 볼 건데 단어 같은 거 비교해 주시고 스토리라인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To be honest, 솔직히 말해서 I don't know many of my neighbors. 저 이웃을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to be honest, I don't know my neighbors. I don't know my neighbors. many of는 생략 가능하고요. 전 이웃을 잘 모릅니다. But I am close with. I am close with. 우리 아까 전에 배웠었잖아요. It's close to 배웠었죠. 가깝다는 뜻인데요. 나는 누구와 가깝다라고 할 때 I'm close with A라고 합니다. I'm close with A. 그래서 나 이웃 중 한 명이랑 가깝습니다. I'm close with one of my neighbors. 그래서 이름은 무엇인가요? Her name is 한 다음에 이름을 넣으시면 되고요. Clara and she lives right next to me. 내 바로 옆집 삽니다. She lives. 자, 현재 시제이죠, 여러분? 현재 지금 옆집에 살고 있으니까 She lives right next to me. 바로 옆집 삽니다. She lives right next to me. 바로 옆집 삽니다. 라는 거고요. We have a lot in common. 자, 좋은 표현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너랑 나랑은 정말 공통점이 많은 것 같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영어로는 have a lot in common 이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Ready, go. Have a lot in common. 다시 한번요. Ready, go. Have a lot in common. 공통점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In terms of 뭐뭐 관련해서요. In terms of 뭐뭐 관련해서요. 성격은 personality라고 하고요. 관심사는 interest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저는 취미라고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We have a lot in common in terms of hobby 하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할 말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얼마나 자주 보는지, 함께 무엇을 하는지 또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자주 보는지부터 들어갈 건데요. We get together, 우리는 모인다 라는 뜻입니다. Get together, 모이다. Get together, 모이다. 얼마나 자주요? At least once a week,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자주 모이는지 얘기하실 때요. 이런 거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At least 하면 적어도 라는 뜻인데 빈도를 얘기하실 때 everyday 빼고는 at least를 넣어서 꾸며주실 수 있습니다. At least 적어도 라는 뜻이에요. So we get together, 우리는 모입니다. At least once a week. We usually watch movies together. 우리는 영화를 봅니다. 아니면 여러분 이런 거 얘기하셔도 돼요. We have dinner together. 커피 마신다는 어떻게 말하죠? We have coffee together.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되고요. 마무리예요. I think. 이거 발음이 간지템인데요. 뜨 발음을 틀리면 되게 많이 틀린 티가 납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I think. I think. I think. I think 한 다음에 문장이 나오면 항상 쉬어주면 되고요. I think she's a good neighbor. 좋은 이웃입니다. slash. slash는 뭐뭐이자 뭐뭐이다 라는 뜻인데요. 좋은 이웃이자 친구이다 라는 뜻입니다. She's a good neighbor slash friend. 좋은 이웃이자 친구이다. She's a good neighbor slash friend. 뭐뭐이자 뭐뭐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가져가시면 되겠죠. 나는 친하다. I'm close with 하시면 되고요. 공통점이 많다. Have a lot in common 하시면 되고요. At least 같은 거 빈도 전에 넣어줄 수 있고요. 모이다는 get together. I think she is a good neighbor slash friend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또 답변해 보시도록 할 건데요. 다음 질문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답변해 주세요. Do you remember the neighborhood you lived in when you were young? How is your neighborhood like today? Compare and contrast some differences you see. 자, 답변 잘 해보셨나요? 이번에는 질문 유형 중에서도 매우 어려운 질문 유형이 나왔습니다. 과거와 현재 비교하기인데요. 이거는 여러분 왜 에바가 이런 질문 유형을 낼까요? 왜냐하면 과거는 과거 시제로 쓰는지를 보고 싶어서 현재는 현재 시제로 쓰는지를 보고 싶어서입니다. 즉 시제를 잘 지켜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0이 나왔고 today가 나왔습니다. 즉 어렸을 때와 현재의 동네 비교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답변하셨나요? 보통은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처음에 되게 당황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많이 몰라 하시는데요. 가능하시면 완전 다르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즉 과거에는 시골에 살았고 현재는 동네에 산다 라고 하면 extremely different,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극적으로 다르게 해주시면 좋은데요. 이번에는 fancy expression, 이 질문을 답변하는 데 있어서 쓸 수 있는 유용한 표현들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과거에는 현재는 이런 표현을 쓰실 수 있어야지 아무래도 표현하기 더 쉬우시잖아요. 과거에는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in the past. 같이 한번 해볼게요. in the past. 아, 그때는요 라고 할 때 back then 이라고 합니다. back then 하면은 그때는 이라는 뜻이고요. 20년 전에 라고 할 때 20 years ago 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반대되는 말로 과거에는 말고 현재는 이라고 얘기하실 때요. today 라고 하시면 되고요. nowadays 하시면 되고요. these days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시골 살았으니까 분위기가 되게 조용했다 라고 할 때 분위기는 atmosphere 이라고 하는데요. atmosphere 하면은 분위기란 뜻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atmosphere. 다시 한번요. atmosphere. 되게 뭔가 발음이 근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식당을 여러분이 가셨어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시면 돼요? 여기 atmosphere가 되게 액티브하고 lively하구나 라고 하시면 되겠죠. 분위기는 영어로 뭐라고요? atmosphere 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과거에는 quiet 하고 현재는 atmosphere is very active and lively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한 저 여기 출신입니다 라고 할 때 I was born and raised there. I was born and raised there. This is a very fancy expression. 되게 근사한 표현인데요.
I was born and raised there. 저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저 거기 출신이에요. I was born and raised there 하시면 되고요. 무엇이 되게 가깝다. 예를 들면 저는 시내로 이사 오고 나서 보니까 편의점이 되게 가깝다 라고 할 때 A convenience store is within walking distance of my house. 우리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아니다 라는 거죠. A convenience store is within walking distance of my house 라고 했습니다. 우리 적용 한번 해볼까요? 해커스는 우리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아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Hackers is within walking distance of my house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네를 묘사할 때 써주실 수 있는 표현이고요. Stores open 24/7 하면 가게들은 항상 문을 연다라는 뜻입니다. Stores open 24/7. Stores open 24/7 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근사한 표현들 써서 답변해 주시면 훨씬 더 답변이 근사해 보여요, 여러분. 그러면 점수가 올라갑니다. 이게 다 연결되는데요. Fancy expression 많이 쓰시면 쓰실수록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연습해서 시험장 가서 써주세요. 자, 그럼 다음 질문 답변해 보시도록 할게요. I'm going to give you a situation to act out. You are planning to watch a movie with your friend. Call the movie theater and ask the staff 3 to 4 questions about the movie you would like to watch. 자, 이번에는 롤플레이가 나왔는데요. 롤플레이에서 영화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I'm going to give a situation to act out 이라는 게 시험에서 나오면 아하, 롤플레이의 시작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떤 역할극, 상황극, 그래서 연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당신은 친구와 영화를 보고 싶어요. 영화관에 전화해서 질문 3가지에서 4가지 정도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롤플레이는 질문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질문하시는 그 사이사이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질문만 딱 3가지 하면 되게 영어를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스토리라인을 잘 잡으시는 게 중요한데요. 우선 처음에 인사부터 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Hello, I have some questions about movies.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다음에 Call the movie theater, 영화관에 전화해서니까 I have some questions about movies. 이렇게 목적까지 얘기하시면 훨씬 더 근사하겠죠. 그냥 질문만 딱딱딱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표를 구매하고 싶은데 어떤 영화가 상영 중인가요? 뒷좌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격 할인은 되나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인사까지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그냥 질문만 딱딱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가능하시면 질문하기 전에 우선 인사부터 하시고 목적을 말씀하시고 그런 다음에 질문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질문을 하시고 근데 마지막 질문하기 전에 Oh, one more thing. 하나 더요. 이런 거 해주시면 더 근사합니다. Oh, one more thing 하면 더 근사한데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 질문하기 전에 무엇을 얘기하면 좋다고요? Oh, one more thing. 다시 한번요. Oh, one more thing. 이런 걸 말씀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Can I get a discount? 저 할인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면서 마무리 Thank you so much for your kind answers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인사하고 목적 말하고 Can I buy tickets for 땡땡? 영화가 나오면 되고요. Can I get? 여러분 어떤 좌석 선호하시나요? 앞좌석 선호하세요? 뒷좌석 선호하세요? 뒷좌석은요. Back row seats. Back row seats. 그럼 앞좌석은 영어로 뭘까요? Front row seats 하시면 되겠죠? Front row seats 하시면 됩니다. Very good. And can I get a discount with my 땡땡 credit card? Or can I get a discount if I'm a student? If I have student ID 하시면 되고요. 마무리 thank you 해주시면 됩니다. 1단계는 이렇게 질문하기가 무조건 나오는데요. 1단계에서는 질문하기가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단계에서는 문제 생겨서 대안 제시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답변 한번 해보시도록 할게요. I'm sorry, but there is a problem which I need you to resolve. You bought tickets for a movie, but you can't go. Call your friend, explain the situation, and suggest 2 suggestions to solve the problem. 자, 답변하셨나요? 이번엔 롤플레이 2단계인 문제 생겨서 대안 제시하기가 나왔는데요. I'm sorry, but there's a problem which I need you to resolve. You bought tickets for a movie that you cannot go. 못 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call이나 ask 다음에 무엇인지 잘 들어주시면 좋은데요. 친구에게 전화해서 2가지 대안 제시를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형인 문제가 생겼으니 대안 제시하세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거는 같이 스크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답변하신 거 보시고 중요한 표현들 끌어가시면 되는데요. 이것 또한 그냥 대안만 주기보다는 가능하시면 처음에 인사를 하고요. 문제를 설명해 주시면 훨씬 더 풍성하게 들리겠죠. Hey, it's me. 자, 친구에게 전화해서 나는 못 가라고 하면서 대안 제시 두 가지를 해주시는 건데요. Hey, it's me. 나 정말 미안해. 우선은 여러분 취소하는 상황이니까 미안하다고 하셔야 되는데 롤플레이는 연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I'm so sorry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I am so sorry. 다시 한번요. I am so sorry. 그래서 감정을 최대한 많이 담아서 I am so sorry. so를 길게 하시면 감정이 더 있어 보입니다. I am so sorry to tell you this at the last minute. At the last minute, 긴박하게 라는 뜻입니다. At the last minute, 긴박하게. But 우리가 보통 친구한테 전화해서 못 간다고 할 때 야, 나 못 가 라고 해야 아니면 야, 못 갈 것 같다 라고 해요. 못 갈 것 같다라고 하죠. I don't think I can make it to the movies today. 못 갈 것 같다. 뭐뭐 못할 것 같다라는 거죠. I don't think I can make it to the movies today. 오늘 영화 못 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안 제시를 하시면 되는데요. 대안 제시하기 전에 만능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안 제시 들어가기 전에 I can think of several options. 제가 몇 가지 대안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단계 어떤 상황에서든 대안 제시하기 전에 쓸 수 있는 그런 만능 문장인데요. I can think of several options. 몇 가지 대안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I can think of several options. 몇 가지 대안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 미룰까요? 자, 미루자는요. Take a rain check 이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Take a rain check. 다시 한번요. Take a rain check. 여러분 친구랑 약속을 미루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면 돼요? Let's take a rain check. Let's take a rain check 하시면 되겠죠. 미루자라는 뜻이고요. 아니라면 어떤 대안을 말한 다음에 다음 대안을 말하기 전에 아니라면 이라고 하고 싶으시면 if not 해주시면 됩니다. if not 아니라면 제가 티켓을 드릴게요. I will drop by your house. drop by는 들리다 라는 뜻이고요. 당신의 집에 들려서 and give you the ticket. 티켓 드릴게요. So you can go with someone else. 다른 사람하고 갈 수 있도록요. So you can go with someone else. 다른 사람하고 갈 수 있도록요. 이라고 하면서 자, 만능 또 나왔습니다. Once again, I am very sorry.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2단계에서는 뭔가 미안한 상황이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죄송합니다. Once again, I am so sorry. Once again, 다시 한 번 말하자면 I am very sorry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배우는 표현도 정말 좋은 표현인데 이것은 친구한테밖에 못 씁니다. 여러분 보통 친구한테 미안한 일이 있을 때 뭐라고 하시나요? 내가 미안하니까 밥 살게. 화 풀어. 야, 내가 고마우니까 밥 살게. 화 풀어라고 하잖아요. 미안하니까 고마우니까 라고 할 때 to make it up to you 하시면 됩니다. 미안하니까 고마우니까 라는 뜻입니다. to make it up to you 하면은 미안하니까 고마우니까 라는 뜻이에요. 미안하니까 영어로 뭐라고요? to make it up to you 하시면 되고요. I will buy you lunch. 너한테 점심 살게. buy a b.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커피 살게요 라고 하면 I will buy you coffee가 되겠죠. 그래서 마무리 I will call you later. Bye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인사하고 문제 설명하시고 만능 문장인 I can think of several options. 대안 제시하시고 if not 대안 제시 두 번째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죄송하니까 밥 살게요. To make it up to you, I will buy you lunch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롤플레이가 끝나는데요. 롤플레이는 연기를 최대한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최대한 연기하는 연습, 인형 앞에서 연습 많이 해주세요. 자, 다음 질문 또 답변하신 다음에 저 만나시도록 할게요. Many people are interested in being healthy. Please talk about what people do in order to stay healthy. What do they eat for breakfast, lunch, and dinner to maintain his or her state of health? 자, 답변 잘 해보셨나요? 정말 귀를 의심하게 하는 그런 질문이었는데요. Many people are interested in being healthy.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Please talk about what people do in order to stay healthy. 많은 사람은 건강을 하기 위해 무엇을 하는지를 알려주세요. 자, 그런다면 정말 심각한 단어를 들으셨죠, 여러분? What do they eat for breakfast, lunch, and dinner? 이라고 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무엇을 먹나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라고 했는데요. 잘 준비해 주셔야 되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한 번 공부를 해주시면 시험장 갔을 때 훨씬 덜 당황스러운데요. 이분들이 무엇을 하냐, 무엇을 먹는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습관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루틴, 경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무엇을 먹을까요? 같이 한번 스토리라인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그들은 균형 잡힌 식단을 먹습니다. They try to be on a balanced diet. 다이어트가 살 빼다만 되는 것이 아니고 식이요법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they try to be on a balanced diet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아침에는 they eat a bowl of salad. 샐러드 먹던지 아니면 they eat cereal with milk. 시리얼과 우유를 먹습니다. 시리얼과 우유를 먹습니다. 점심에는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 보면 샐러드 진짜 많이 먹잖아요. They eat veggies 라고 합니다. They eat veggies 하면은 야채를 먹는다라는 거고요. They don't eat greasy food. They don't eat greasy food 하면은 기름진 음식은 먹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과자를 진짜 많이 먹거든요. 근데 제 옆에 동료쌤은 진짜 건강하세요. 그 쌤은 중간에 간식도 잘 안 드세요. They don't eat snacks between meals. And for dinner, 건강한 분들은 자꾸 술도 잘 안 드시죠. 그래서 they don't eat out. eat out 하면 외식하다라는 뜻입니다. 밖에서 밥을 먹다는 eat out이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eat out 하면 외식하다. 그래서 우리 외식해요 오늘 할 때 let's eat out 이라고 합니다. But they don't eat out. They have homemade meals. They usually have dinner at home 하시면 되겠죠. I think these are what people eat, what healthy people eat for breakfast, lunch, and dinner 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무엇을 먹는지 이거는 정말로 어려운 질문인데요. 요즘 이렇게 어려운 질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대비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한 번만 생각하시면 훨씬 더 편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한 연습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건강이 처음 이렇게 어렵게 나왔으니까 그 다음 질문도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저 시험 보고 왔을 때 정말 어려웠고요. 그래서 다음 질문 여러분 잘 대답해 주세요. How have people's interests in health changed over the years? What did they do in order to stay healthy in the past? And what about these days? Tell me about it in detail. 자, 여러분 이 질문도 너무너무 어려웠죠. 봐주시면요. 사람들의 관심이 어떻게 변화했나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즉 과거 현재 비교인데요.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했나요? 과거에는 어땠는지 현재는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에바가 이렇게 과거 현재 비교하는 걸 엄청 많이 냅니다. 그 이유가 과거는 과거 시제로 말하는지 보고 싶어서 현재는 현재 시제로 말하는지 보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시제를 안 틀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시제가 체크 포인트다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생각이 뭐가 바뀌었을까요? 예전에 비해서 건강과 웰빙에 대한 생각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 관련된 fancy expression 가려고 합니다. In the past, 우리 아까 벌써 배웠었죠. 과거에는 영어로 어떻게 해요? In the past, back then, 20 years ago. Very good. 그래서 in the past, 과거에는 people worked 24/7. People work인데 여기서 과거니까 과거시로 써주셔야 되겠죠. People worked 24/7. 항상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we had economic downturn. 그래서 경제 불황기였습니다. 경제 불황기였습니다. 그래서 we had to work 24/7. People had to work 24/7. But not anymore. These days, many people are interested in being healthy. So they try to be on a regular life cycle. 요즘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규칙적으로 살아가는 건데요. I try to be on a regular life cycle. 하면 규칙적인 삶의 사이클을 살려고 합니다. Regular life cycle. 같이 한번 해볼게요. Regular life cycle. They try to be on a regular life cycle.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라는 거죠. 과거에는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다. 왜? Economic downturn 때문에. People had to work 24/7. People worked 24/7. 현재는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졌고 They tried to be on a regular life cycle 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도 사실은 한국어 스토리라인 키워드가 잘 해결되면 하나도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한국어 스토리라인 키워드 항상 잡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럼 다음 질문에서 같이 또 답변해 보도록 할게요. You indicated that you like to cook. What do you like to cook the most? Why do you like cooking that meal? How do you make it? How does it taste? Give me all the details. 여러분 이번 질문에서는 서베이 주제인 요리하기가 나는데요. 즉 여러분이 백그라운드 서베이에서 요리하기를 선택하시면 나올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저는 요리하기를 선택해서 나왔는데요. You indicate survey that you like to cook. What do you like to cook the most? 무엇을 가장 요리하는 걸 좋아하시나요? 즉 3을 묘사에 대해서 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파스타나 이런 거 하시면 아무래도 에바가 면접관이 파스타를 잘 알기 때문에 저징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판단하게 되죠. 이거 아닌데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데 한국 전통 음식을 하면은 에바가 알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적어지기 때문에 판단하는 게 더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 강의에서 항상 한국 전통 요리로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삼계탕을 준비했습니다. 좋아하는 요리는 삼계탕이다. 만들기 좋아하는 요리는 I like to cook 삼계탕. It's a Korean chicken soup 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I love this soup because 여러분 왜 좋아하세요? It's very yummy. 맛있잖아요. It's very yummy 라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It's very delicious 라고 해주셔도 됩니다. It's very delicious 아니면 It's yummy 라고 하시면 되고요. 맛있다라는 뜻이고요. And it's good for health. 건강에 좋다라는 거죠. Good for health. health 하실 때 뜨 발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health, good for health 라고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To make this, I first need to 닭의 속을 채우다. stuff 하면은 뭐뭐의 속을 채우다 라는 뜻이에요. So stuff the chicken with, 여러분 삼계탕이 찹쌀이 없으면 맛이 없잖아요. So sticky rice 라고 하는데요. sticky rice, I stuffed the chicken with sticky rice. And I boil it for an hour. 1시간 동안 끓입니다. boil 하시면 되겠죠. 선생님, 찹쌀만 넣으시나요? 딴 것도 넣으셔도 돼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얘기하시면 되는데요. 그냥 끓인다고 하면 되죠. I boil it for an hour and it's done. And I usually eat it with kimchi 하시면 되겠죠. 원하는 재료는 더 넣으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저는 한국 전통 요리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는데요. 삼계탕도 괜찮고 김치볶음밥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입 밖으로 꺼내서 연습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질문 답변해 보시도록 할게요. How did you become interested in cooking? How old were you? Who taught you how to cook? Who did you make your first meal for? 자, 답변 잘하셨나요? 이번에는 계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How did you first become interested in? 이란 단어가 나오면 아하, 계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언제 어떻게 관심이 생겼나요? 라고 했습니다. How old? 몇 살이었나요? 라고 했는데요. 계기는 equal to 과거 시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 시제, 왜냐하면 언제 처음으로 관심 갖게 됐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리를 언제 관심 갖게 됐는지, 몇 살 때였는지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요. 어떠한 이유에서 관심 갖게 됐는지 얘기하시면 되는데 저는 언제였냐면 엄마 생신 때 관심 갖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걸 과거 시제라고 얘기하셔야 되고 과거 시제로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I think I became interested in cooking when I was 8 years old. It was for my mother's birthday. I made seaweed soup. I made seaweed soup. seaweed 하면은 미역이란 뜻이에요. seaweed soup 하면은 미역국이란 뜻인데요. 미역국에서 seaweed soup is a traditional Korean food. 한국 전통 음식입니다. 그래서 요리 과정이 쉬웠는지 아니면 어려웠는지 My father helped me, but it was not easy. 쉽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고 그러면서 it was not delicious. 그치만 보통 엄마는 감동하시잖아요. My mother was touched. My mother was touched. 감동받으셨습니다.
Since then, cooking is my number one hobby. since then, cooking became my number one hobby. 내 1등 취미가 되었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계기 관련해서 얘기하시는 거고요. 과거 시제로 맞춰주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기 관련해서 과거 시제로 맞춰주시고요. 언제 처음으로 관심 갖게 됐는가, 누가 도와줬는가, 요리 과정은 어땠는가, 이 어떤 하나 항목에 있어서 그 항목에 따라서 답변하시면 훨씬 더 쉬워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과거 시제 하셨는지 지금 한번 멈춰보고 본인 거 들어보시면서 과거 시제 틀리지 않았는지 한번 체크해 주세요. 자, 그럼 다음 질문 답변해 보시도록 할게요. We sometimes fail to cook well. The food may taste bad. Talk about a time when the food you cooked did not turn out the way you wanted it to. What was the problem? What did you do wrong? What did you do? 자, 이번에도 요리 관련된 거였습니다. 질문 봐주시면요. We sometimes fail to cook well. 우리 요리를 하는 거를 잘하는 걸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요. The food may taste bad. 음식의 맛이 없을 수가 있어요. Talk about a time when the food you cooked didn't turn out the way you wanted to. 당신이 원했던 것처럼 결과가 안 나왔을 때가 언젠가요? 즉, 경험인데 이번엔 기억에 남는 경험이 아니고 뭔가 예상치 못한 경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요리하다가 예상치 못한 경험,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리하다가 예상치 못한 경험은 요리를 태우는 게 있을 수 있겠죠. 요리를 태웠다라고 할 건데요. 요리를 태워서 너무너무 당황했다. 기억에 남는 경험, 예상치 못한 경험은 다 과거 시제이다. 시제를 잘 지켜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제를 잘 지켜주셔야 되고요. 과거에 그래서 요리를 태웠다라는 얘기할 때 필요한 fancy expression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그 첫 번째로는 나는 완전히 음식에 대해서 까먹었습니다. I totally forgot about cooking. 요리하는 걸 까먹었습니다. 라는 거죠. 정말 좋은 표현인데요. 저 완전히 까먹었어요. 라고 할 때 I totally forgot. 같이 한번 해볼까요? I totally forgot. 저 완전 까먹었어요. 야, 너 약속 왜 안 나왔어? I totally forgot. 하시면 되겠죠. 야, 너 책 왜 안 가져왔어? I totally forgot. 완전 까먹었어. 라고 하시면 되고요. I totally forgot about cooking. So, it was burnt. It was burnt 하면 탔다라는 뜻입니다. It was burnt 하면 탔다. I learned the lesson. I learned the lesson. 레슨을 배웠습니다. You should fully focus on cooking. You should fully focus on cooking. 요리하는 거에 완전 집중해야 됩니다. 라는 거죠. 이렇게 과거 시제를 써서 답변을 해주셨어야 되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을 하셨나요? 요리하다가 슈거 대신에 솔트 넣었다. 라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이것처럼 태웠다라는 거 하셔도 괜찮아요. 다시 한번 입 밖으로 꺼내서 연습해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기운 내주세요. 마지막 질문은 어렵지만 그래도 마지막 질문이니까 반드시 핸드폰을 녹음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저와 공부하시도록 할게요. How do you think technology will change in the future? How did technology change from the past? 여러분 답변 잘 해주셨나요? 마지막 질문은 진짜 어려웠는데요. 시사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시사 문제가 잘 나올 수 있는데요. 우리 어떻게 답변하셨나요? 테크놀로지가 미래에 어떻게 바뀔 것 같나요? 라고 했습니다. 테크놀로지가 미래에 어떻게 바뀔 것 같은지 생각하면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시사 문제는 좀 쉽게 풀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그래서 저는 핸드폰을 생각했는데요. 테크놀로지의 미래에 변화가 있을 것 같다. 그게 핸드폰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현재는 물론 대화를 할 수 있지만 핸드폰과 어떤 긴 대화는 가능하지 않잖아요. 근데 미래에는 AI 핸드폰이 생겨서 긴 대화가 가능해질 겁니다. 그래서 캘린더 읽는 그래서 캘린더 달력에 그 셀폰 달력에 만약에 소개팅 blind date at 7 o'clock 이라고 있으면 집에 와서 conversation mode 키면은 How was the blind date? 이렇게 저한테 물어볼 수 있는 소개팅 오늘 어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저는 핸드폰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때가 되면은 친구 기능을 해주는 그런 대화 기능을 해주는 그런 핸드폰이 미래에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쉽게 좀 가벼운 주제로 접근하시는 게 에바도 이해하기 쉬우니까요. 어떤 오픽은 너무 무겁게 가시는 것보다는 리스너가
들어주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듣는 입장에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로 접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번 달 이렇게 총평도 끝이 났는데요. 많이 복습해 보는 거 잊지 말으시고요. 입 밖으로 꺼내보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다음 총평에서 만나요. 바이!